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스쿨 신환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저희 채권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조삼모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줄까? 아니면 저녁에 4개 줄까? 자, 그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이게 실은 아침에 3개 주나 저녁에 4개 주나 같은 얘기 같지만 채권의 입장에서는 실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권은 돈의 시간 가치를 이제 거래하는 건데요. 오늘 100만 원 주느냐, 또 내일 100만 원 주느냐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오늘 100만 원이 훨씬 나은 거죠. 내일이면은 이자가 붙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돈의 시간 가치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들, 확정 이자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채권에는 첫 번째로 보실 게 표면 금리가 있습니다. 그 채권 밖에 붙어 있는 이제 10%, 5% 이런 금리를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10년이냐 아니면 5년짜리냐. 자, 이런 만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도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이자를 주느냐, 3개월마다 주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만기에 받는 원금이 도대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채권을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식과 다른 채권은, 주식은 여러분들 많이 하시겠지만 발행자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할 거냐 또는 남의 돈 빌려서 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내 돈으로 하는 게 주식이고 밖에서 빌려오는 것들을 이제 채권이나 대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 쪽으로 자금 출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대여를 해서 빌려줄 것이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그 핵심이 금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오른다는 표현을 쓰죠. 3%가 4%, 5%가 되게 된다면 실은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이게 되겠고요. 금리가 3%에서 2%, 1%로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채권의 가격은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지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권 투자에서 우리가 고려할 리스크가 있는데요. 크게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눠집니다. 체계적인 위험은요.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방향을 거의 중요한 결정짓는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자율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는 이 가격이 금리가 바뀌게 되면서 생기는 가격이 바뀔 변동성에 대한 위험과 함께 재투자할 때 위험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산 채권이 혹시나 부도날까 하는 부도의 위험, 디폴트 위험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게 거래가 잘 되지 않아서 비드 에스크라고 하는 사고 팔 때 할 때 주는 이런 가격들이 변동이 크게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수위 상환이라고 하는 예상보다 빨리 상환이 되면서 채권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위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채 3년 정도짜리 3.9%에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봤을 때 만약에 이 채권이 1년 뒤에도 그냥 3.9%다. 현재에서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1년 동안의 그 연 투자 수익률은요. 그냥 3.9% 이자 받고 이제 끝나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 1년 동안에 금리가 위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하락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걸 보게 된다면요. 만약에 그 1% 정도 상승을 해서 내가 살 때는 3.9%에 샀는데 지금 1년 지나서 4.9%가 됐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3.9%를 받는데요. 금리가 1%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본 손실이라고 합니다. 예, 금리가 상승하면서 손실이 난 부분들이 한 마이너스 5%. 그러면 연 투자 수익은 3.9%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마이너스 1.1%가 그해 투자 수익은 실은 손실이 난 거죠. 반대로 3.9%에 샀는데 1%가 하락한 1년 뒤에 2.9%가 됐다. 그러면 이자 수익 3.9%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돈을 번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6.26% 자본 손익이 났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3.9%에서 6.26을 더한 약 10%의 수익률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재의 채권을 사고 나서 이 가격이 그냥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금리 방향에 따라서 가격이 위아래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고 그 투자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채권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좀 해보면요. 그 첫 번째로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 이거는 정부가 발행한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거를 이제 국채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한민국 국채요. 그 다음에 지방채,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 뭐 서울시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들을 우리 지방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업들 이런 특수기관들이 발행하는 거를 특수채, 뭐 이렇게 공사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채는 이제 주로 은행들 또는 카드사, 캐피탈사들이 발행한 것들을 금융채라고 하고요. 일반 뭐 제조회사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캐피탈, 포스코 등등이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보증사채, 그리고 보증을 안 했을 경우는 무보증사채라고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98년 외환위기 전에는 실은 보증사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무보증사채가 이제 주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자 지급 방법을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 표체는 지금 대부분 알려져 있는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하는 그런 채권을 얘기하고요. 할인채는 이자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가격을 처음에 할인해서 사서 만기 때 최종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할인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할인채라고, 여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채는 이자를 매번 지급이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그 자체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원금의 이자와 함께 이자도 이자가 나오는 가장 이자가 실은 많은 그런 채권이겠죠. 복리채라고 합니다. 단리채는 요즘은 별로 없는데요. 원금은 이자가 계속 붙지만 여기는 이자는 더 이자가 붙지 않는 이런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치채는 상당히 시간들을 바로바로 이제 6개월 뭐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을 3년, 5년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오는 채권을 얘기하는 좀 특이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급 이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고정금리 채권이 있고 변동금리 채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3% 받기란 확정, 이런 채권 금리를 고정으로 하게 되는 것, 3% 이렇게 하는 것을 고정금리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뱅크론 뭐 이런 것처럼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발행하는 채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해외 채권에 보시면 이런 채권들이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환 기관에 따라서 단기채, 뭐 짧은 뭐 3개월, 6개월, 1년짜리, 그 다음에 중기채, 뭐 한 3년, 5년짜리, 장기채 한 7년, 10년짜리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원금의 상환 방법에 따라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만기 상환채, 그 다음에
뭐 1년, 2년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는 분할 상환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표시 통화에 따라서 원화 표시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화 표시 채권은 이제 달러든 유로든 이런 식으로 다른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방법에서는 사모채권, 공모채권, 이제 소수의 30인 이하로 해서 특수 관계자들한테 발행하는 채권을 사모채권, 그다음에 일정 어떤 특수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대상을 하는 것들이 공모채권. 자, 발행할 때 액면으로 정확히 발행하느냐 아니면 할인 발행하냐 할증 발행에 따라서도 이 채권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거의 이 주요 기반별 이 채권 잔액을 보시면 이 채권 시장의 거의 주요 행위자들이 보험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는 연기금들 또는 우리나라 은행들, 그다음에 자산운용 같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한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들도 뭐 한 11%가 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채권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채권 시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